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히토 자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히토 원소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전략 자원인 히토류는 일종의 원소들입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열에 위치한 원자번호 21번의 스칸듐, 39번의 이트륨, 그리고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족 15개를 히토류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하자면 히토류는 하나의 원소가 아닌 17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에 히토류, 영어로는 레어스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토류는 전자수나 원자 반경 등을 고려하여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로 나누기도 하는데 서로 특성이 비슷하여 분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히토 제조 기술이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게 됩니다. 이는 그림과 같이 러시아에서 유명한 미트료시카 인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란타넘 인형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안에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새로운 인형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러한 구조적 독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원소들과는 다른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서 촉매, 광, 자석 등 고기능 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17종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히토류 중 하나는 네오디듐입니다. 영구 자석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네오디듐 자석으로 일반 자석 대비 10배 이상의 자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에 작게 배치할 수 있어서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네오디듐 자석은 고온의 환경에 놓이면 자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히토류인 디스프로슘을 첨가해 자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는 건 형광체인 유로듐 덕분인데요. 빛이 삼원색을 내는데 가장 안정적인 삼원색을 가진 히토류입니다. 만약 유로듐이 없다면 컬러 TV의 선명한 색 구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그 활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 사용되는 히토류 양은 약 1.5kg, 2메가와트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히토류는 약 600kg, 현존 최강 전투기라 불리는 F-22 또는 F-35에도 대당 400kg 이상의 히토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토류가 전략자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10년 발생한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이벤트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산업적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신순시선에 의해 납포된 중국 어선을 일본이 히토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됩니다. 중국이 자국민을 석방치 않으면 히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경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업 소재 강국이었던 일본은 중국 히토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었거든요. 물론 이는 단순히 중국의 풍부한 히토 매장량만에 기인하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히토 산업을 중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덩샤오핑에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는 말로 그 이상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히토류의 채굴량은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에 따르면 히토 생산의 약 60%이지만 가공량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죠. 아마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여러분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히토 광산으로부터 채취하여 정량하는 과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환경 비친화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히토 재련 기술을 최초로 발견하고 생산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던 미국도 환경적 문제 때문에 광산을 폐기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 광산을 재개하였지만
중국과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죠. 히토리움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 표면으로 드러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히토리오 의존량이 호주 등 서방 친화적 국가 기업의 공급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히토류 수출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상호 자국산 물품의 수출 관세는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조절되고 있지만 중국의 핵심 카드인 히토류, 그 중에서도 미국 핵심 산업에 활용되는 원소들의 수출 제한은 아직 유지 중입니다. 이는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7종의 히토류, 사마륨, 가돌리늄, 터뷴,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리움의 수출 통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등의 국가를 활용한 히토류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중국 서방 간의 히토류 갈등은 지속되어져 왔는데요.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이 히토류 관리 조례 발표를 통한 수출 통제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등 히토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히토류 가격 급상승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죠. 이후 미국은 2021년도 행정명령 14,107호 서명을 통해 4대 핵심 품목 내 히토류를 포함시킬 만큼 미국의 전략물자로서 공급망 점검을 지시하면서 자국 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또 국내 생산 확대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탐광, 보존, 생산, 환경 등의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탐광 및 채광권과 관련하여서는 5대 히토 생산기지 지정 및 운영을 통한 히토 탐사 개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생산 총량 통제 계획 및 히토 자원세 부과라는 보존 원칙 실현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채광량을 연간 10만 5천 톤으로 통제하고 있고, 이후에는 자원의 공급 수요에 따라서 총량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원세와 관련해서는 히토 원강 자원세 표준을 지정하고 세부적으로는 경히토와 중히토를 따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히토류 채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생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히토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히토 기능성 첨단 소재 및 부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에 있어서는 중국의 히토 산업은 환경 공해 유발 산업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도 히토 산업 개발에 있어서 아니면 히토 추출 방법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토류 공급 제한 전략에 따른 공급 가격의 경우 아직은 실제 수요 공급 간의 불균형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중국 공급의 절대 의존 상황에 대한 정치적, 자유무역적 위기감이 더 큰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히토류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은 상황인데 이는 그동안 성행했던 중국 히토 시장의 밀무역 관행이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토류를 활용한 산업의 성숙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공급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우주항공, 군수산업의 특수성 및 미래 성장성을 대비한 수요 고가들의 비축 심리 등도 히토 가격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산업 확장은 그 밸류체인상, 가치 사슬이라고도 하죠. 밸류체인상
어느 한 분야의 완전한 점유뿐만이 아니라 휘토 원강으로부터 휘토가 들어있는 최종 부품까지 독점적인 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물을 그대로 수출하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하는 소재, 부품으로 제조한다면 그 부가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창출되는 휘토 활용 산업을 통한 부의 지속성 및 확장성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의 그러한 경향과 어긋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휘토 자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항공, 군수산업 등의 전방산업 지원을 위한 휘토 자원, 소재, 부품 일괄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휘토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광해광업관리공단이 탐사 등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심의 재련 정련 기술 확보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희소금속 정책 발굴 및 소재 개발, 재활용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재 외국 의존도가 높아 휘토 소재 산업을 우선 확보하고 동시에 자원 탐사, 채광 기술을 산업화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의 확보는 국가 간의 관계와 광산, 인프라 투자 등의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을 통한 선택적인 자원 확보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휘토 정책 대응 방안으로 2010년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 분쟁을 시작으로 휘토류 공급망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외 의존도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재인식을 실시하고 2017년 트럼프 정부부터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휘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공급망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1년 3월 12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간의 안보협의체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의 휘토류 독점에 대응해 휘토류 공급망 구축, 기술 지원, 국제 규정 개정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략광물에 관한 R&D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휘토 대체, 저감,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며 공급처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자원교역 활성화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미국 내 전략광물의 공급망 분석, 행정규제 개선, 인력 육성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중국이 휘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을 막고 자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휘토류 등 전략광물의 신속 개발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는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휘토류 중심의 공급망상 취약점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휘토류 관리 체계를 보면 DOE를 중심으로 휘토류 수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중요한 원소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 DOE의 AMO, 즉 Advanced Manufacturing Office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소재 생산 기술, 저감 및 대체 기술, 재활용 기술 등에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휘토류 원소 재련 및 재활용 전문 기관으로 에임스 연구소를 지정하였고 그 연구소 내에 Layers Information Center, Materials Preparation Center를 설치하여 휘토류 금속 소재와 관련 휘토 자석 재활용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핵심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휘토류 종류와 수요도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고특성 자석용 사마륨, 조영제 등 의료용 가돌리늄, 자석 및 형광체용 터뷴, 전기차 자석용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용 루테튬,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 원소 스칸디늄, 고체 레이저용 이트륨 등인데요. 이는 다름 아닌 미국 산업의 핵심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휘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공급 제한을 걸고 있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공통적 수출 통제와 우리나라 히토 수요 증가 시 미국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구조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본 또는 중국으로부터 비교적 고가의 히토 소재를 수입하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자율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모터, 그 중에서도 구동모터용 히토 자석이 현재 가장 큰 이슈일 것입니다. 히토류가 30% 이상 들어가는데 이 양을 줄이면서 동일한 출력을 내거나 전혀 다른 기계적 혁신 모터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히토 자원의 확보 방향은 베트남, 미얀마, 브라질 등 제3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도 이미 제3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환경 문제 등으로 확보된 광산의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히토 공장과 미국 내 많은 신규 회사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환경적 문제 때문에 쉽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재련 정련 시설의 청정화, 히토 자원 공급국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LG화학, 현대머티리얼스, LSM&M, 포스코 등은 히토류 확보보다는 전기차 등의 핵심 부품인 모터형 히토 자석 제조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토 자석 제조 산업 없이 첨단 산업을 구현할 수 없고 또한 히토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히토 자석 제조 공정에 전념하면서 이후 필요하게 될 히토 원소의 확보를 위해 자원 개발, 공급처 확보, 재활용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SMR, 즉 원전 에너지를 생산하는, 즉 클린 에너지 소스인 SMR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이를 활용한 국내 산업의 탄소 중립 가치는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동시에 클린 에너지로 이미 인정받은 풍력 발전 에너지까지 확보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등은 그 산업 가치를 더욱 크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두산이 에너지 및 플랜트 산업의 정통합으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에너지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히토 자석이 대량으로 소모되는 풍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축도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비축에 성공한 나라들이나 기업은 소재 산업이 발전한 곳들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공품보다 값싼 히토류 원강을 들여와 국내에서 재련을 하고 정련을 하여 다양한 소재 산업에 제공할 경우 원강 비축이 매우 경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는 원강들은 환경에 영향을 덜 받아 보존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재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제련 산업이 없이 히토 수재를 그대로 수입하여 비축하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비축 환경 유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비축을 한다면 히토류 정련, 재련, 소재 산업 등을 먼저 확보한 후에 원재료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경제적이고 또한 유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히토류 재활용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또 진행 중입니다. 히토류 회수 또는 재활용 기술은 히토류 공정 폐기물 등에서 원수를 회수하거나 사용 후 제품의 재활용을 통해 히토류 산화물 또는 금속을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폐기물의 형태에 따라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히토류 가공과 영구 자석 등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등으로부터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 후 폐기되는 히토류 제품, 즉 영구 자석 등이죠. 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기술. 세 번째는 기타 대체
공급 원료, 즉 석탄재, 폐수 등에서 히토리 원소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기술로 구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성숙되지 않는 히토류 재활용을 위한 기술의 국제화 노력, 국제 표준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표준기구 ISO에서 우리나라는 리사이클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 3건을 우리나라 주도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재활용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휘토 생산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가 중국의 독점적 생산 구조 탄생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오염원 관리에 덜 엄격했기 때문이죠. 휘토 생산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방사성 물질 배출, 산성 광산 배수, 중금속 오염 등과 더불어 미세먼지, 유해가스, 온실가스 배출 등을 일반 금속 생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히토리의 분포가 매우 미세하게 광석 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휘토 생산 기술의 뒤늦은 산업화에 기인합니다. 현재는 휘토 자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만을 고민하고 있지만은 미래에는 생산 과정에서의 ESG를 고려한 다양한 휘토 생산 기술, 즉 친환경 추출 기술, 재활용 기술들이 전개되리라 생각됩니다. 베트남, 미얀마, 아프리카 등 히토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선진국은 환경 부담에 따른 생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기술이 없는 자원 보유국들은 단기간 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급한 경제적 사정에 기인해서 저부가 가치의 자원 그대로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적인 금속 생산 과정 중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해 왔듯이 히토류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AI, 양자, 로봇 산업 등과 맞물려 히토류의 수요는 더욱 급속히 증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청정 에너지 생산을 위한 풍력 발전의 확대, 구동 모터, 열 관리 등 직접적인 히토 활용 수요는 물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산업들, 즉 자율차, 로봇 공장, 첨단 의료기구, 우주위성 등의 보편화와 고도화에 따른 히토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략은 일단 히토 소재와 기술의 산업화이며 이때 히토 공급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히토 폐제품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폐제품 비축 기술 및 추축 기술 개발도 자원 보유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기술 등을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히토 원소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